지금부터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안동시와 안동시 사과발전협의회 김광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안동포럼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현 안양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사단법인 농식품 신윤통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동환 원장님께서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김동환 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이 안동 도매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동 도매시장은 이 북부권, 경북 북부권에 위치해서 이 사과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전국 사과 유통량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물량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선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영세 농가들,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사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다 그냥 따서 바로 따서 뭐 이렇게 도매시장에 갔다 도매시장이 알아서 선별해서 중도면한테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한테 이 편리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물량이 많이 집적돼 있다 보니까 이 사과의 어떤 가격, 전국 사과의 가격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안동 도매시장이 이 사과의 집산지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상당히 의의가 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전체적인 지방 도매시장의 현황 및 운영 실태, 그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황 및 시설 현대의 필요성, 저희가 출하자 및 중도매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과의 어떤 유통 양적 기반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의 시설 현대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설 현대화의 규모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 그리고 안동 시장의 발전 방안 MD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매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거래의 또 투명성을 높여서 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게 공영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취지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이라 하면 정부가 투자해서 지어진 이제 시장을 우리 공영 도매시장이라 하고 농안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을 받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 안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동 도매시장은 이 물량 측면에서 전국 33개 도매시장에서 15위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에서 13위, 한 중간 정도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 거래 뭐 양에 비해서 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면적은 안동이 제일 지금 건물이 협소하다, 물량 대비해서 협소하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중도매인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안동이 이제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주차장, 저온 저장고도 안동이 상당히 좀 시설이 이제 부족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체적인 어떤 그 지방 도매시장의 현황은 이제 규모의 영세성, 시설의 노후화, 물류 효율의 저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도매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기능의 확충과 더불어 시설 현대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개괄적인 도매시장의 지방 도매시장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안동 도매시장의 현황 및 시설 현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축사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산지 도매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전국 사과 생산량에서 15년 기준으로 한 15%, 16년 기준으로 한 거의 한 20%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사과의 비중이 78%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이 개설 이후에 연평균 물량이 한 10% 이상씩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전국 33개의 도매 시장 중에서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하고 몇 개 빼놓고 이렇게 물량을 확대하는 그런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도 산지 출하자 농민들을 과일을 98명, 기타 부류 29명을 조사해 본 결과 96%가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필요한 시설로서는 선별시설, 경매장, 주차장을 가장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도매인 68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90% 이상이 시설 현대화에 이제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필요한 면적으로서는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저온 저장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당수의 중도매인들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외에서 선별 포장 작업장이라는 저온 저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두 개의 법인이죠. 안동농협과 안동청가 두 개의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 현대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시설로서는 경매장, 두 번째는 선별시설, 세 번째는 집배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안동 도매시장의 어떤 실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협소한 경매장이라든지 그다음 비효율적인 하역 체계, 청결하지 못한 환경, 협소한 점포, 그다음에 주차 공간에까지 이렇게 어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들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개조한 점포들도 있고, 그리고 저온 저장고는 이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 공간이 부족한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집배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주차장에서 이런 집배송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적재 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높이 쌓는 이런 문제, 그리고 휴게 시설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도매시장의 어떤 적정 처리 물량을 3배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 현대가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류의 효율성 저하로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휴게 시설 같은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정책을 보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농안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이런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비 30%, 융자 40%, 지방비 30%고 올 3월 달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 서울 가락동 시장, 대전 오정 시장, 충남 천안 시장이 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 수원 시장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가락 시장은 여러분들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 8천억 정도에 들여서 이런 도소매, 견역의 분리 등 다양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정 시장 및 천안 도매 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설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설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어떤 전국 최대 사과산지 물류유통 거점 도매 시장을 육성하고 어떤 시설 사업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매 시장 현대화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설 현대화의 이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정비 및 배치가 필요하고 차별화된 사과 물류 거점 도매시장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소포장 가공 물류 효율화 등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광 자원화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어떤 확충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시설 현대화의 방향을 보면 시설 확충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경매장. 지금 경매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경매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길게는 막 10일 이상씩 대기를 하고 지금 대기표가 뭐 2,000번까지 가는 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매장 시설을 확충을 하고 선별 시설, 저온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능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소포장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포장 작업실이라든지 선별 세척, 포장 가공 시설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GAP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한 어떤 품질 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 확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도 뭐 사과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류 중심지 역할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과 이외의 품목이 약합니다. 사과 이외의 어떤 타 품목, 채소라든지 타 과일 어떤 품목 확대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과 이용객을 위한 이제 휴게식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 쉼터 등이 좀 확충이 되고 그리고 사과의 어떤 그 수출을 위한 사과 수출 센터, 로컬 푸드 매장 등 신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 현대화의 또 규모를 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규모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비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지금 2016년에 14만 톤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한 8.4% 3%씩 물량이 증가해 왔고요. 근데 이 물량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일단 물량이 과다 추정이 됩니다. 그 현재 시설은 이런 3개 건물에 농협동, 청과동, 어떤 공룡동 이 3개 건물에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박스 적치장 그리고 이런 그 주차장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그 저온 저장고와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이용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한 그 추세치를 이용하면 2025년 기준 29만 굉장히 많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의 어떤 사과의 어떤 그 프로티지 퍼센트, 출하 퍼센티지의 또 증가율을 적용을 해서 물론 이게 좀 테크니컬한 겁니다만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출하하는 사과의 비중을 구해서 그 비중의 증가분을 이제 어떤 대입을 해서 구해 보니까 17만 톤이더라. 그래서 지금 29만 톤이면 굉장히 너무 많이 이제 어떤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보수적인 17만 톤을 2025년도에 예측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시설 현대화의 규모 산정은 이 17만 톤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13만 톤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2.8%씩 증가해서 2025년도에 17만 톤으로 가는 이런 물량을 확충 계획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입고, 선별, 경매, 출고 대기, 출고 기타 이런 지금 현재 안동 도매시장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파 분석이라는 게 시설 용량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시설 용량. 그래서 이제 입고의 차량 대수를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9월로 피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을 예측할 때는 가장 피크일 땐 11월이 가장 피크겠죠. 이 안동시. 근데 거기다 맞추면 시설 유효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 번째 물량이 많은 달, 그러니까 9월이 되겠습니다. 9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16,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가장 피크인데 이때 2015년엔 83대, 2025년에 124대가 이제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물량 추정 결과. 그다음에 이제 선별기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한 19%가 좀 모자르다. 그러니까 캐파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확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장도 보면 2015년 9월에 이제 벌써 이 오버커패시티,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의 경매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50%가 더 확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의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경매장보다는 한 50% 정도가 더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물 경매장, 사과 이외의 첨가 경매장은 25년 기준으로 한 15% 정도 늘어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고 대기 및 출고 차량 대수도 보면 이
출고했던 있어서 가장 그 피크 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다. 그래서 이때 차량의 가장 그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이 적치 이런 그 시설도 지금 현재 2015년 7월에는 피크인데 가장 피크인데 이때 78만 개가 적치되어 있는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한 120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입고 출고 차량, 종업원 차량, 일반 차량을 전부 다 이렇게 토탈 해보면 그러니까 1시대가 가장 피크인데요. 이때 565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계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존 어떤 시설 용량을 이제 산정한 게 2025년 기준으로 입고 기준으로는 차량이 124대 공간이 필요하고요. 선별기는 현재보다 한 20% 정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과 경매장은 한 50%, 일반 첨가물 경매장은 20%. 출고 대기에서 차량 공간이 290, 출고 두 개에서 294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출고에서는 96대 차량 공간. 사과 컨테이너 박스는 120만 개를 적치를 하려면 한 10,000 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 주차장은 565대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중도 메인 점포가 30평방미터씩에서 68개가 필요하고요. 저온 저장고가 한 2,250평방미터, 그 직배송 시설이 1,500, 소포장 가공 시설이 1,000평방미터, 쓰레기 처리장이 500평방미터, 휴게 편의 시설이 한 1,000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총괄 해보면 부지는 현재가 한 4만 평방미터인데 추가적으로 한 6만 평방미터가 더 추가가 돼야 되고요. 건축물은 현재가 12,000평방미터인데 한 14,000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 적치하는 야드가 현재는 4,000평방미터인데 14,000 평방미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비를 산정한 결과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340억 정도 되는데요. 공사비가 한 3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준시설 개보수비가 한 50억, 그리고 이 건축공사비가 한 180억,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이 한 13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2억 5천, 예비비가 36억 해서 전체 예산은 한 399억 정도. 그러니까 공사비가 한 340억인데 여기 예비비 36억을 포함해서 한 399억 정도의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일단 평면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의 농협동, 청과동, 공룡동이고요. 지금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데, 여기 뒤편에 산을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여기다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요것이 이제 새로 지어지는 어떤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별장이 맨 앞에 들어가고요. 경매장, 배송장 이렇게 돼서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원웨이로 흐르는 이런 물류 동선에 물류가 상당히 이제 효율화되겠습니다. 지금은 막 여기가 선별계 양쪽에 막 벌려져 있어서 물류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보이고요. 그다음 중도 메인 점포들이 이 가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 여기 현재 저온 저장고 없습니다만 이 저온 저장고가 배치되면서 이런 토탈 어떤 그 상품화 기능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설계가 되고요. 여기 이제 이쪽 공간들은 컨테이너 박스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감도입니다. 여기 산 쪽에서 바라본 조감도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지금 현재 건물 쪽에서 보는데 여기가 지금 메인 건물이 여기가 중도 메인 점포고 여기가 저온 저장고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뒤편 산 쪽에서 본 것인데 앞에가 중도 메인 점포가 되었고 여기가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감도를 어떤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뒤편의 저온 저장고고요. 중도메인 점퍼고요. 예, 이 뒤편이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 산 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투자비를 가지고 그럼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걸 농림부에 이렇게 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 한 500억 이상 드는 국가 사업들도 전부 다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분석을 위한 일반 지침을 활용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편익으로서는 출하대기 시간 절감, 혼잡도 저감, 사용료 수익으로 봤습니다. 출하대기 시간 절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기표가 한 2,000번까지 나가는 정도, 한 거의 일주일 이상 대기하는 할 때 나타나는 편익 그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시설연도화를 통해서 이 비용을 이제 줄이게 되면 그것이 곧 생산자들한테 편익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비용은 건축비, 부지 매입비, 부대비, 예비비, 경상 운영비, 기타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9억을 이제 기준으로 했고요. 이것을 현재 가치화했습니다. 그리고 편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확대에 따른 출하대기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그래서 혼잡도 저감에 따른 편익, 시설 사용료 증가에 대한 편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일수 감소에 대한 편익은 사실 이제 그 뭐 굉장히 그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못 나오면 그만 감모가 발생하겠죠. 저희가 그런 발생하는 감모를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혼잡도의 저감에 따라서 어떤 그 대기 시간 감소에 의한 물류비 절감을 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료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 보면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편익이 466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용 편익은 1.29. 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비용을 1을 투입하면 사회적인 편익이 1.3배가 나오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타당한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 효과가 있는 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 방안 및 MD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중심지의 기능을 이제 강화하기 되기 때문에 어떤 대량 분산 능력 있는 우수상인의 영입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 장려금 확대하고 그리고 사과 관련 어떤 홍보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취급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수 상인, 우수 중도매인들 영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지역의 요식업체 등과의 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기계화율이 제고라든지 컨테이너 용기의 체계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의 수출 기조화로서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과의 수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어 상담센터 등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수출 전략센터의 어떤 설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사과가 3,500 정도 톤 정도밖에 수출 못하는데 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과 홍보관이라든지 사과의 공원 뭐 이런 그 체험시설 이런 걸 조성을 통해서 상담센터도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쪽에 와서 사과를 좀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매시장에 좀 확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동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80개 정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완주의 용진농협이 이제 시초로 됐죠. 그래서 이 지역 농민들한테 상당한 그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 농가들한테 어떤 편리한 판로를 제공해주고 또 도시민 또 지역민들이 와서 사갈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 이런 어떤 로컬 푸드 직매장을 넣어서 아까 우리 말한 관광과 겸한 이런 어떤 그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대구 도매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오히려 오는 경우, 전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이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중 도면의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자원한데요. 아까 우리 뭐 축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런 하회 마을이라든지 탈춤 페스티벌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이 도매시장이 하나의 안동의 어떤 그 관광의 어떤 메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경매장 및 시장에 대한 견학 코스, 아까 말씀드린 사과의 어떤 수출 센터, 사과 공원, 사과 전시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관광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상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동 도매시장이 어떤 사과의 어떤 전국적인 중심지 도매시장으로서 농가들의 어떤 편의성 제고 그리고 사과 가격의 중심 역할,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육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떤 시설의 어떤 협소로 인해서 그런 기능이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설 현대화가 돼서 안동 도매시장이 사과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안동 이제 경북 북부의 가장 핵심적인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더 확대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좌장이신 전학조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의 이 정말 이 도매시장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많이 좀 기대를 하고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원장이신 이동 선생님께서 한 말씀 잠시 좀. 기본적인 거는 뭐 안동 도매시장이 저도 뭐 여러 차례 와봤고 관련된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사과 중심의 집산 도매시장, 지방 도매시장에서는 가장 특화된 성공적인 도매시장 사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제기가 된 것 중에 특히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 거래 물량 늘어난 것부터 시설이 협소한 부분, 특히 뭐 여기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소분 포장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 여건이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물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크게 제가 뭐 이 부분이 제 말하자면 큰 논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동 도매시장은 사과 특화 도매시장입니다. 지역으로 특화된 사과 중심의 도매시장. 여기에 지금 이제 안동의 입장에서 보면, 안동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과 중심의 도매시장으로 특화된 시장이 어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도매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 필요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말하자면 지구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기가 제시가 돼 있는데, 요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중심의 산지 집산 도매시장, 농림부의 입장이라든가 경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시장,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시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동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지의 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도심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현재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특화된 사과 시장 중심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품목 다양화를 더 많은 비중을 더 둬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시장을 동시에 같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과가 앞으로 이게 그 도매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과 수출 기지화를 하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과 수출 기지화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가칭 사과 수출 센터를 신설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새로운 조직들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는 지금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의 역할이 좀 많지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수출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과 수출 기지를 만들더라도 이 역할들의 주체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쪽의 고민, 이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농협에서도 그 뭐 사과 수출에 대한 그 시도도 해봤었고 하기 때문에 도매 시장에 있는 법인 공판장, 그다음에 이 중매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수출의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수출에 필요한 시설 이런 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될 시설이지만 그것을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사실 시설이 짓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컬 푸드 매장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로컬 푸드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 소비지 쪽에 그 인접돼 있는 곳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여기 안동도매 시장이 물론 경북도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도심 이런 쪽으로는 이용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안동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이것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품목을 많이 확장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외국의 사례도 보면 도매시장 안에 농민시장 이런 것들을 그 개설해 놓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매시장 안에 농민들이 직접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 로컬 푸드의 지금 완전한 100%의 그런 로컬 푸드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은 안동시 인근의 농가들이 그런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이 되고 로컬 푸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뭐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는 논쟁 뭐라자면 제시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도매시장, 우리가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시장이 특히 중소도시에 있는 시장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하는 형태, 관리사무소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형태가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리 형태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뭐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오사카 부에 있는 북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관리를 우리처럼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지만 그 공무원들은 일부 제한된 아주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 역할, 말하자면 인허가라든가 이런 그 제한된 부분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운영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매시장에 있는 유통인들의 조직, 말하자면 도매법인, 중도매인 조합 이런 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식회사에서 시장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공무원들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상인들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관련된 꼭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이런 것들로 한정을 하고 그런 관리 형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가 하는 것도 제가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장을 새로 시설 현대화해야 되는 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은 결국은 누가 하냐면 상인이 합니다. 유통인들이 합니다. 도매법인, 공판장, 그다음에 중도매인,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선진화된 나라에 특히 일본에 비해서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인들의 말하자면 규모화입니다. 규모화. 규모화는 결국은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안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중도면들의 영세화되어 있는 중도면들의 규모를 많이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규모가 커지면서 그 커진 규모화를 잘 활용해서 시장이 발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규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발표 내용 중에는 외부의 그 상인이라든가 능력 있는 그 분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도매인들의 규모가 적더라도 규모화된 사람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 아까 시설 추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시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사과의 산지 출하 조직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2025년도까지 우리 산지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출하하는 농가 조직들이 이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여러 가지 산지의 여러 가지 조직을 육성하고 하는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로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 거래 방법이 현재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ICT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구리 같은 경우에 ICT를 활용해서 경매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혁 원장님께서는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품목의 다양화가 고민이 필요하시고 사과 수출 규제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시고 로컬 푸드 시장의 농민 시장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관리 주체는 공무원보다는 일단 유통 주체의 운영 관리가 어떨까라는 제언도 주셨고 유통의 규모와 그다음에 미래에 이 산지 출하 조직의 변화와 거래 변화에 따라서 이 시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황찬영 전 공판 단장님께서 현재 많이 계셨으니까 의견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에 공판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황찬영입니다. 토론자로서 오늘 이 공판장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과 앞으로 또 우리 공판장이 도매시장이 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오늘 보시다시피 토론자로는 안동에 있는 사람으로는 제 혼자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사과농가 경북의 25,000 그 사과농가 입장을 대신 전달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거고요.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짚어보는 이 안동 도매시장이 왜 현대화가 돼야 되느냐, 그 필요성과 현대화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안동에서 생각하고 도매시장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동 도매시장이 사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과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선도 기능을 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그것은 제가 우리 안동 공판장에 10년간 사과 매일 출하된 물량과 금액, 서울 가락시장에 매일 출하된 물량과 가격을 가지고 10년간 시계열자로 분석을 해보니까 안동 도매시장이 가격을 선도하더라. 그래서 그걸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명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산자가 산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도매시장으로 키울 거냐, 이게 우리 안동 도매시장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팔고 싶을 때 출하권이 보장되는, 팔아서 가격에 만족하는, 소득이 보장되어서 농민 복지가 보장되는 도매시장, 전국 사과 거래의 최고 거래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는 안동 도매시장이 지향해야 될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안동 도매시장이 사과를 선별해서 경매하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선별해서 경매하는 공영 도매시장은 안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앞에서 우리 김동완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토론자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이제 물량이 초과되는 상황이 되는데도 모이는가 하는 거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경매 시설이라든지 선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흡하고 중매인들 판매장 또 저장 시설, 배송 시설 이런 게 전무한데도 이렇게 전국에서 가격을 선도한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시설이었다면은 농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선별장이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지금 농협공판장에서는 외부에 선별장을 빌려서 선별에다 경매하고 또 24시간 작업을 해서 경매를 하고 얼마나 이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하루씩 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사과는 이렇게 거래되지만은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기타 사과를 제외한 채소는 역출하가 되고 있다. 대구 도매시장 갔다가 다시 안동으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안동 도매시장은 현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규모 산정에서 연구팀에서 사과 물량 지금 13만 6천 톤 기타 첨가물 3만 4천 톤에서 17만 톤으로 물량 추정을 해주셨는데 적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2016년도에 안동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11만 7천 톤 처리했습니다. 기타 첨가류 2만 6천 톤에서 14만 3천 톤을 추정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은 연구팀에서 2020년 판매 물량으로 추정한 게 이미 2016년에 도달해버렸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투자의 어떤 규모, 적정성 때문에 물량을 최소한의 안정치로 잡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물량 과잉 상태를 극복해주지 않는다면은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데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 처리 예산 규모가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과가 APC에서 선별돼서 판매되는데 도매시장을 왜 확정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농산물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과에 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 주산지가 지금 강원도, 평창, 영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서 APC 주산지 정책을 주로 쓰다 보면 주산지에 계속 그러면 신규 APC, 사과 APC를 지어야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은 안동 도매시장이 담당하고 그러면은 전국 어디에서 생산되든 사과에 관련한 안동 도매시장이 판매를 해준다면은 기존 APC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왜 그러면은 APC가 있는데 도매시장으로 사과 출하가 몰리는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농가 고령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농촌에 면 지역에 지금 농가 경영주 평균 연세가 70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사과 농사 지가 서울 가서 팔고 부산 가서 팔고 대구 가서 팔고 하셨지만은 지금 그렇게 골라서 팔러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는 사과를 안동 공판장에 보내면은 선별해서 팔아주니까 점점점 몰리더라. 2000년도에 40%대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64%, 2015년도, 16년도에 사과 취급 비중이 8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점점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필요성이랬다면은 도매시장의 어떤 성장 발전 면에서 한번 보면요. 공교롭게도 안동 도매시장은 97년 4월달에 개장하고 99년도에 안동 청가동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뒤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매동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면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요. 출하 금액 면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사과 데이터가 구분 데이터가 전산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2004년도부터 해보니까 2004년도에 약 45% 사과 물량이 2016년도니까 80% 올라가더라. 전체 매출 성장되는 것보다가 사과 취급하는 비중이 더 올라갔다. 사과가 점점점 안동 도매시장으로 더 몰리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사과가 어떻게 될 거냐? 사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사과 재배 면적이 2000년도부터 보면은 약 2만 9천 헥타에서 2015년 3만 3천 헥타까지 왔습니다. 생산량은 2014년도까지는 50만 톤 이하에서 생산량이 움직였습니다.
2015년을 넘어서면서 사과 생산이 이제 60만 톤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면적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생산량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전에 따라서 60만 톤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올해 작년 사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이 줄 거냐? 결코 줄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의하면은 사과 생산량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6년도에 59만 7천 톤 정도 생산하는 규모로 갈 거다. 이제는 사과가 60만 톤 생산량 시대가 되었다. 그럼 이때 이제 농가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은 오늘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량이 10만 톤 늘었는데 사과 소비는 어떻게 늘 거냐?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전체 과일 소비량 62kg 1인당 소비하는데 그중에 사과를 11kg 정도 먹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소비자가 지불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소비량인지는 지금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인구 5천만에서 58만 톤이면 11.2kg 정도 먹는다. 이 통계치로는 맞아.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이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것 같으면 사과 가격이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되는데 수입 과일은 2000년도에 88%에서 2016년도에 77%, 10% 뭡니까? 국산 과일은 비중이 줄고 소비 전체에서 수입 과일은 2000년도 11%에서 2016년도 22%, 10%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사과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이 추정을 해보니까요. 2014년도에 사과가 이 녹색선으로 갔습니다. 2014년도 쉽게 말하면 사과 가격이 키로당 2,100원대 도매시장 평균 단가가 움직였는데 2015, 2016년도에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공판장에 출하하시는 사과 한 상자당 가격이 10,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월별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그래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증적으로 나타나더라. 사과 소비량이 나오면 가격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수입 과일로 인해서 국산 과일이 떨어진다. 수입 과일이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1년에 80만 톤 사과 배 생산량만큼 과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사과가 국내 대표 과일이지만 가격이 떨어진다. 이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동 도매시장은 뭐 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국 최고의 사과 거래소가 돼야 된다. 유통 허브가 돼야 된다는 거고 수출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 6차 산업을 겸한 어떤 관광 종합 타운이 돼야 되고 지역 종합 거래 장터가 되는. 그래서 농가는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어떤 시장은 법인은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는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매장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안동 도매시장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정책 토론을 하지만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시킬 때까지 이 안동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또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사과농가, 행정, 또 우리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유통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황 장관님께서는 10년간의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안동 그 공판장 시설의 현장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가순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한관순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이런 도매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안동시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정말 앞서가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김동완 원장님께서 이 중요한 주제를 아주 알기 쉽게 잘 발표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저는 좀 앞에 또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피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 하면은 우선
많은 고객이 우선 시장에 와서 이 안동 시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값싸면서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되고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선 농산물 유통을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그 유통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직접 시장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매도 이제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샘플 견본 경매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유통 환경 변화, 그에 따라서 이제 유통이 또한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또 여기 대구 경북의 북부시장 등 이런 이 거점 중앙 도매시장이 또 고객을 이래 유인하고 끌어가는 집행 효과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도매시장이 생존하고 경쟁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지방 도매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지파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본의 도매시장은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안동 도매시장이 농식품의 안전성, 안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도매시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도매시장도 이제 그렇게 앞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의 온도나 태양이나 또는 습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아주 보다 더 좋은 구조의 그러니까 폐쇄형 이런 도매시장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고상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농산물이 산지에 반입이 되면 트럭으로 반입이 되면 그것을 하역을 하면 바로 포크리프트나 이걸로 해서 경매장 안으로 이 반입이 되는 그런 체제로 그래서 추가 차량은 바로 그 출차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대기 문제가 물량이 그 2배, 3배 늘어남에 따른 예산까지 보면서 그 물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다 돈입니다. 그만큼 코스트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물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을 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안동의 도매시장은 앞으로 품질 관리를 어느 도매시장보다도 고도화된 그런 고도의 기능을 갖춘 도매시장으로 탈바꿈됐으면 바라고요. 또 지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도매시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ICT 기술을 활용한 그런 이 도매시장이 앞으로 정비가 돼서 그래서 시설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시스템 또 전산 처리가 지금은 이제 모든 상품과 사람과 이 수송 차량 보관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정부하고 밀접히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정비되고 운영 효율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 김동 원장님이 그 산정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유통량 전망도 우리 그 군판 장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입 농산물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수입 농산물, 고품질의 저가의 수입 농산물이 우리의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품질은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가격, 우리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과연 지속적으로 2025년, 2050년까지 사과의 재배 면적이나 공급량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야 되고요. 안동시의 인구가 지금 17만인데 그 우리 시민이 그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과 중심의 시장으로 한정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려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 재정적인 여건, 그런 걸 고려해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이 모두가 이 생산자 소비자 양쪽 사이드를 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높고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좀 현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도매시장 정비 계획을 농림부에서 아주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차 도매시장 정비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나라의 농산물, 농촌, 농업, 식량 생산 계획이 지금 앞으로 2025년, 2050년까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소비될 거냐는 걸 전망을 토대로 해서 그 현대화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매장 시설 필요 면적이 얼마일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 우리 원장님이 제시한 그 마지막 그 상관 회계 분석에 기초한 거기에다 추가해서 일본이 도매시장 정비를 우리보다 앞서 10년, 20년 앞서서 그 지방에 그 외소화 문제로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 산정, 경매장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필요 면적, 그다음에 그 시장에 그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필요한 면적을 좀 산정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최적의 도매시장 유효 시설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확충일변도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비가 줄고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고 할 적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용인시라든가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한 앞으로의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확충의종 일변도로 그 어떤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을 하고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급여를 줄 수 없는 재정 열악한 상황으로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도매시장 건설은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도매시장 건설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도매시장 정비위원회 내지는 시장거래위원회 아까 그것은 공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TFT 그것은 여기에 어느 누구도 그 타치할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입김을 받으면 거기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우리 안동시 또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아주 객관 타당한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또 앞으로의 예측치를 갖고 도매시장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또 추후에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천객만내 수많은 고객이 와서 이 시장을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이 정비되고 구축이 되고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두서없는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우리 안동시가 갖고 있는 입시설 현대화를 현대화뿐만 아니라 진짜 고도화해서 첨단화할 수 있는 시설로 가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장 규모를 그냥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고도화될 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송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북대학교 송춘호입니다. 지방 도매시장을 다니다 보면 그 농산물 유통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동 도매시장을 가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특히 수박 성출하기에 이렇게 많이 물량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싸구나 하는 부분에서 두 번 저는 놀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미국 한무 FTA에서 재협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면 과연 한국에다가 시장 부분을 요구할 게 뭔가 하는 게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가 쌀 시장이라는 부분하고 쇠고기 시장, 그 다음에 사과 시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상징적인 부분은 미국이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 협상에서 양보를 우리가 얻어냈던 부분입니다. 근데요, 사과 재배 면적은 매년 2~3%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황찬영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강원도 쪽뿐만 아니고 저희 전라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신규 과원들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규 과원들이 지금 성목 단계에 와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열과가 나오고 했어도 생산량이 1%밖에 안 줄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만약에 그런 열과가 안 나왔으면 사과 가격이 정말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동 도매시장은 전국의 사과를 집사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 역량인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초점인데요. 경희학 정석을 보면 그동안에는 핵심 역량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망하기 딱 십상이다는 그런 논리가 경영학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그랬고요, 코닥 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완 원장님 발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 도매시장은 지방 도매시장의 특색을 살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농안법의 규제에 의해서 지방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다국화 사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자면 공판장에 이렇게 와서 보면 정말 사과를 사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면 전국의 어느 조직보다도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국 생산량이 약 20%를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하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공센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장 핵심 역량인 벌크로 들어와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도매 분산시키는 이 도매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소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환 원장님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동시 인구가 아직 20만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안동권에 약 1년에 5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 관광객들이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안동 도매시장에 가보면 전국 최고의 사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이 이미지 부분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도매시장 부분을 다른 지방 도매시장과 완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뭐가 되냐면요, 계량로가 지상이 아니고 우리 지상이 아니면 위에서,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이 계량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로를 만들 뿐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출하기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제도 같은 경우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경매제도에, 근데 경매제도가요, 요즘에 전자경매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전자경매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옛날 수지식 쪽 부분 쪽에 해가지고 안동 도매시장의 부분에서는 관광상품으로 수매시 전자경매 일부 부분을 복원시키는 부분도 소비자 상대로 하는 부분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안도환 교수님이 제안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필요가 되어집니다. 안도환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그냥 지나가신 게 하나가 삿포로 중앙 도매시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이 계량로를 만들어 놓고요. 물론 시설 현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도매시장으로 새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본 기능은 사실 지방 도매시장은 이렇게 도매 기능 부분보다는 사실
이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어필했을 때 이 부분의 시설 현대화 부분도 더 빌드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그래서 기존의 지방 도매시장의 어떤 문제점 부분은 안동 도매시장은 이미 극복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부분 쪽에, 그래서 지방 도매시장을 똑같은 잣대로 보지 마시고 이 부분에 지방 도매시장,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제도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우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우리 안동시 이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전국에 정말 다른 유통 구조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저희가 안동이 갖고 있는, 사실 안동 공판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비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전통과 문화를 합친 소비자 중심의 이런 가공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견학 경로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특색을 갖춘 이런 유통 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의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구 과장님의 한 말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김광림 의원님께서 사실은 농업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 예산 확보에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고향이 안동이시니까 아마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보고도 뭐 몇 개 사업 좀 해주라 해갖고 제가 해둔 기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김동완 교수님은 평상시 제가 잘 뭐 아시고,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쪽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 내용 하시는 거 보면은 저희 농식품부 정책 방향이라든가 지방 도매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 것 같고요. 특히 앞에 기타 뭐 다른 토론자 교수님이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도매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그래서 도매 시장 자체의 활성화 부분, 지역 활성화 같이 고민해 주신 부분 굉장히 저는 뭐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꼭 이게 교수님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저게 안동 사과발전 협회 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아마 농협장님들이라든가 지역 농업인 안동시청 계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안동은 물론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서 안동 도매시장은 상당히 역할을 저는 잘 정립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제 안동시 사과 전체의 유통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뭔 말씀이시냐면 앞에 우리 뭐 안동 도매시장 장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PC 역할, 지역 농협의 역할, 지역 소규모 유통법인들의 역할, 그리고 중도매인 안동 도매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매인 역할이 커지면 아마 안동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동 사과의 장기적인 큰 그림들, 안동 사과의 명품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 나갈 거냐. 그래서 도매시장의 역할하고 지역에 기추진하고 있는 유통 라인들하고 그 관계 설정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적절하게 역할 분담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교수님께서 아마 세부적으로 실시 용역이 들어가면은 뭐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하실 때 앞에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유통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안동 도매시장은 산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산물을 그냥 가져와 갖고 선별하고 경매를 할 텐데 지금 이제 경매하고 나서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이제 뭐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가락시장으로도 재상장도 될 거고 일부는 바로 이제 소비자로 바로 연결이 될 텐데 거기 보면 운송 라인들이 지금은 상당히 지금 트럭 자체도 이제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형 탑차들 8톤, 11톤 차가
지원 저장고라든가 연계될 수 있도록 물류 쪽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좀 더 도매시장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 주체인 핵심적인 우리 중도매인들, 중도매인 사장님들에 대해서 좀 이 시설 현대화에 발 맞춰서 같이 저는 지원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도매인 사장님들이 좀 영업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전략들, 판매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은 안동 도매시장이 이왕 한다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동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사실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농업 입장에서는 중도매인하고 농업인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산지에서 가격이 낮은 것이 중요하냐, 높은 것이 중요하냐, 적정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농업인하고 중도매인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이제 중도매인 사장님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해준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출하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시는 분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부적으로 안동 도매시장이 시설 현대화가 된다면은 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과 유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가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적정하게 조절할 능력까지 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궁금하신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을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경매장 농산물 우선 경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이창경 경매사님께서 농협에 근무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 경매 장소가 구시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 박스를 배제하고 골판지 박스로 나가야만이 농민도 살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경매장에서 골판지 박스로 출하를 해서 경매하는 걸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후퇴가 되었습니다. 골자는 밑에는 아주 나쁜 사과를 넣고 위에는 좋은 사과를 넣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시대, 그 다음에 또 새로 또 기농을 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농협 공판장에 보면은 전부 다 100% 골판지 박스 사과는 경매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나 사과나 그다음에 배나 딸기나 감이나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 선별을 해서 골판지가 오면은 그대로 그 경품을 보고 경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과만이 굳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시설을 한다면은 한쪽에서는 농가에서 선별을 해서 골판지를 가져와서 직접 경매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장목반에서도 지금 현재 가정에서 농가에서 선별을 해서 매천시장이라든가 또 부산 중앙시장이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하고 있으면은 가격면에서도 안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보상하는 월등히 잘 받고 있습니다. 원 그대로 10kg 단위로 하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경매를 보고 그 이익금을 좀 환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생강에 병이 약간 들어서 한 9월 달쯤 부산 중앙시장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kg 단위 4만 원을 받았어요. 병간대 4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양심에 병가라고 썼습니다. 그 지난입니다. 그 15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몇만 원 꼽혔어요. 이게 뭐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출하 장려금이다. 정가에서. 그래서 이 안동 농협공판장에서도 농가에 출하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면은 좀 더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주제 발표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이 저희 안동에 있는 산지 시설이 좀 더 확대되고 된다면 운영 주최팀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지금 주제가 약간 달라서 의견은 감사드립니다. 단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예, 좋은 주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준종 기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제가 김동환 우리 그 원장님이십니까? 원장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농산물 도매 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시설을 더 확충을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전체 조사를 하고 거기 어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또 누적되는 어떤 그런 뭐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이렇게 그거를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배제를 했는지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 그 가장 적기인 뭐 11월 달, 9월 달부터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경매가 늦어지기 때문에 출하가 적재가 되고 제때에 2,000번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청가와 안동농협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지금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2012년도에 경매사 수가 2012년도하고 2016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숫자가 지금 그때 과연 지금도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봐야 되는데 경매사가 없으면 경매가 늦어지면 농민들은 출하자들은 제때 출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넓고 현대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분 중에 한 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그 시설 현대화 사업 위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했지만 그 기본적인 이제 뭐 어떤 영업의 제약사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경매사 문제가 큰 제약 요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세한 내용 우리 황 장장님께서 좀 추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공판장 장장으로 바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매사와 관련한 부분에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농안법에서 이제 취급 물량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될 경매사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인 모두 그 법정 요건에 충분히 충족하는 경매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아마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좀 너무 늦은 관계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발표회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시면 다들 우리 특히 사과농가들은 아시겠지만 안동시 공판전에 가시면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늘려야 될 사항이 시급하고요. 하지만 만약 늘린다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미래를 대책할 수 있게 우리 아까 여러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한 교수님께서 역시 ICT나 뭐 샘플링 경매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간편한 용량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보다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의견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특히 과장님 좀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이 좀 도움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마 이것을 맡게 해서 지금 뭐 의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환 교수님께서도 좋은 전략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상을 아마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